정부의 88 부동산 대책 발표한 지 11일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펄펄 끓고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요. 집값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광수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내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88 부동산 대책,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히 보셨겠지만은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대표님이 좀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좀 지속되니까 정부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발표했고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쉽게 말해서 공급을 증가시켜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거냐? 세 가지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린벨트를 해지해서 서울의 주요 지역을 포함해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겠다. 그게 한 8만 호 정도 규모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해줘서 공급을 또 늘리겠다.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비아파트의 공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아파트 즉 빌라를 신축해서 신축하면 정부가 매입해주겠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거를 좀 짧게 이 대책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는 없습니다. 없나요? 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효과라는 측면에서 집중해야 될 건 일단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세를 좀 진정시킬 수 있냐. 그런 차원에서는 정부의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유는 뭐냐면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진단이 잘못됐다. 그렇죠.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왜 지금 집값이 오르는지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해야 대책이 제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살 사람이 그렇죠. 많아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5, 6년이나 7, 8년 이후에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진정해라. 그게 진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이제 뭐 5년에서 10년 걸리지만은 이를테면 재건축 완화 뭐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좀 그거보다는 덜 걸리지 않나요? 재건축 재개발의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더 걸리나요? 이유는 뭐냐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원들은 쉽게 말해서 사업주잖아요. 사업주들은 시장이 안정되려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좀 뛰어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시켜서 집값을 안정시킨다. 그러면 집값이 안정된 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잘 안 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가격이 올라야 된다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 목표가 상반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수요가 늘어났는지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정책이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이제 전세 가격 소위 말해서 이제 원래 집값하고 전세 가격하고 좀 붙으면은 다시 집값이 오르고 이게 떨어지면은 이제 다시 약간 진정이 되고 뭐 이런 이제 패턴을 저희가 예전에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럼 전세 가격하고 집값하고 붙어가지고 다시 집값이 지금 뛰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값과 전세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전세 가격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를 때 꼭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최근에 또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복하는 상승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가 증가해서인데 수요가 증가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그렇죠. 어떤 거?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부양책을 엄청나게 썼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다 줄여줬어요. 어떻게 집값이 안 오릅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이게 전체 건설 경기가 또 이를테면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니 적정한 선에서 조금 완만한 상승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빨랐다는 거죠. 가격이 빠지기도 전에 정책을 계속 뒤밀었고 계속 발표하면서 시장의 정책을 누적 효과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줬냐면 정부는 절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용인하지 않구나. 그런 신호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수요가 몰리고 특히 이런 정책이 누적되면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냐면 무주택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이 아니에요. 실수요자인가요? 그렇습니다. 특히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일종의 갈아타기 수요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거든요. 일종의 패닉 바잉 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그 두려운 거죠. 규제 완화를 되지 그러니까 나중에 투자자들이 몰려들어서 집값을 올려가는 게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진짜 집값 안정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다면 진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수요를 안정시키는 진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통계를 말씀드리면 한국부동산원의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32% 올랐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보이는데 21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그러면 한 5달 지금 그냥 계속 오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거를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 집값의 상승을 좀 용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용인을 넘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해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대표적인 정책이 스트레스 DSR 규제를 네. 2달 동안 연기한 거를 보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정부는 사실은 이렇게 가계대출을 옥죄지 않고 쉽게 말해서 유연하게 만들면서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요. 부동산 가격을 빠지는 걸 원치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시장이라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가격은 안정적인 가격은 없습니다.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지는 걸 용인하지 않으면 당연히 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호를 정부가 시장에 굉장히 강력하게 줬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대출 주요은행 가계대출 잔액을 보면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이거는 좀 대출을 조이거나 정부가 그럴 의지가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주택 공급은 이제 장기 뭐 5년에서 그렇죠. 10년 정도 걸리는 거고 이거는 대세 상승으로 지금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뭐냐면 대출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안타깝게. 그러니까 대출로 계속 자산 시장이 상승할 수는 없어요. 예. 그게 바로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고 만약 이렇게 과잉해서 가격이 오르고 대출이 증가하면 나중에 반대로 하락폭도 커지고 시장에 굉장히 불안 요인이 증폭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의 정책이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일단은 대충 상황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 것 같고 일단 지금 이번에 나온 88 부동산 대책은 굉장히 장기에 대한 건데 그거는 뭐 장기적인 효과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지만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보고 정부의 의지는 추측컨대 집값을 좀 완만하게 오르게 하려는 것 같다라는데 생각보다 빨리 오르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일단은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일반 시민들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집을 만약에 내가 투기가 아니라 집을 좀 사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사야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면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가요? 지금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시점은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시점이 2009년도하고 똑같이 있었어요. 2009년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산 시장에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이클이 똑같이 과거에도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가 어떤 시점이었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도에 집값이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2009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라요. 지금처럼 서울의 아파트 가요. 이해가 됩니까, 앵커님?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요. 2009년도에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으로 규제 완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불안이 가중된 거죠. 그래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올라요. 그리고 두 번째 시장이 안 좋고 경기 위축 우려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던 거예요. 2009년도에. 그래서 지금하고 똑같으면서 2009년도에 집값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집값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아, 다시 하락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무려 2013년까지요. 그런데 그때는 이명박 정부에서 또 뭐 보금자리 주택도 조금 공급하고 막 이러면서 다시 집값이 잡힌 게 아닌가요? 똑같잖아요, 지금. 보금자리 주택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나온 겁니다. 예. 진짜 인과관계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 시장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르니까 그린벨트를 풉니다. 예. 지금하고 똑같아요. 흥미롭죠. 그러면은 그거 만약에 2009년에 대입을 하면은 당분간은 잠깐 한 1년 정도 오르지만은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대표님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굉장히 확률이 높고 하락폭도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일종의 경착륙을 오히려 만드는 건 정부의 정책이다. 예. 그래서 정책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정부를 이제 비판을 하셨는데 네.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시나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이렇게 정부가 가야 된다라고 좀 조언해 주시면은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건 시장에 맡긴다. 근데 시장에 맡기지 않고 있어요. 개입하잖아요. 그게 세금이든 규제 완화든 개입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래서 제발 시장이 맡겨놔라. 알아서 하게. 근데 시장에 완벽하게 맡기는 게 꼭 좋은 거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정부가 있는 존재하는 이유가 적정하게 개입을 해가지고 뭐 과열된 거는 좀 낮춘다라든지 너무 침체되면은 약간 부양을 한다든지 이게 정부의 역할 아니냐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실력이 있는 정부를 전제로 합니다. 아, 실력이 없나요 지금 이 정부는? 그렇죠. 이 결과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실력이 없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 그게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부가 잘할 자신이 있을 때 시장에 개입하고 시장의 균형점을 만들어 가지만 만약에 자신이 없다. 지금 정책을 보면요. 과거 정책의 그냥 카피 수준이에요. 그린벨트 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정책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예측 못할 정책일 것,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예상하지 못한 시점일 것. 그런데 이 정책들이요. 과거에 똑같았어요. 그래서 효과를 못 내거든요. 예.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짚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대책이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분양 물량이 뭐 8만 호나 뭐 이렇게 지금 7만 호인가 이 정도 된다라고 제가 이제 기사를 봤는데 지금 지역 언론들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수도권에만 규제를 이렇게 풀면은 지방은 지방시대 열겠다고 하면서 막 다 죽이겠다라는 거냐 하면서 막 사설 쓰고 기사 쓰고 막 지역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특히 투자 수요라든가 실수요가 한정돼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수요는 편중될 수밖에 없고요. 지방의 부동산이라든지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설 경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사실은 이 공급에 대해서도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GTX를 건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서울의 핵심 지역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거기다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정책의 방향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공급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은요 긴 호흡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오고 그리고 균형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의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급 대책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린벨트 풀게. 그럼 집값 빠질 거야. 이렇게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엄포를 놓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지방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에서 이제 교통 시설이 안 좋다고 하니까 GTX 같은 거 건설을 하는데 건설을 하면은 또 이제 교통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또 집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집 짓겠다고 하고 이게 약간 수도권만 이렇게 개발이 되고 지역은 좀 인구 자체가 부족해서 좀 이렇게 개발이나 뭐 이런 게 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물론 산업의 지방 분산화가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이런 정책이 굉장히 섬세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정책 담당자가 지금 나와서 국토부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방에 아파트 많이 지은다고 경기가 좋아지냐? 산업이 가야 된다. 예. 아니 산업이 안 가지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라도 세제적인 혜택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성을 거기에 맞춰줘야죠. 알겠습니다. 뭐 기업 도시라든지 외국의 사례처럼 뭐 이런 것들을 좀 정책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짧게 결국은 이게 지금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 18건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야당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데 민주당은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장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정책의 역할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가격이 뭐 오르는 걸 잡고 내려가는 걸 못 오르게 이게 아니라 주거복지를 달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에 이렇게 큰 변동성을 줄이는 그런 경기 조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 차원에서 이런 법을 판단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한테 제안하고 싶은 거는 그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느냐. 민주당만의 기준이. 그렇죠. 예.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없이 개별적으로 법에 대응하다 보면 계속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말해서 우리 지역이 원하니까 우리 지역 노후주택들 재개발 재건축해야 되는데 이 정책 통과 안 되면 큰일 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면 사실은 민주당도 일종의 한패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또 큰 과제가 주어졌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